안녕하세요. 행복창조입니다. 방송이 뜻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래저래 제 개인적인 사정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장을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을 누가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야간장에, 목요일 날 밤에 야간장에는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야간장에는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주요 증시를 보면, 다우가 이렇게 보시면, 올랐어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장은 하방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꼭 처진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젯밤에 다우가 마지막에 그 미국 재무장관 말 한마디에 뭐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떨어졌는데 이 떨어졌을 때 이 장막판이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올렸다고요. 지금 이 야간장에. 그런데 이 올렸는 이 야간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행사가 340에 5.5를 깨고 행사가 342에다가 풋을 5.5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342.5죠, 이게. 5.5를 놨다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로는, 내일, 그러니까 342.5를, 여기 보시면, 요 날,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고가가 342.40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넘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밤에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일장은 또 갭 하락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갭 하락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밤에는 올렸다가 내일 아침 되면 갭으로 떨어져. 그리고 올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이제 두어야 할 것은 이 지수 차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방으로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어디든 간에 내일 돼 봐야 알겠지만 미선물이 하락하고 그 여파가 있으니까 그 여파가 지금 보면 해외 주요 증시에서 보면 다우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지금 밑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하락 추세거든요. 다우는 지금 보면 분명히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보면 거의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고요. 여기 어떤 그 업종 차트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줄 거 났지 않습니까? 이날 선물로 324점을 324.40을 찍었을 때 이날 고가가 보시면 2556. 이거 보면 금요일장이 2558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2556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첫 번째 그거 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하이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장만큼 이렇게 세진 않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지금 보면 엄청 강하다고요. 유럽도 보면 독일 닥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하방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장은, 다우는 확실하게 지금, 하락 추세로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환율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거꾸로 가니까 상방 추세예요. 근데 요 뒤틀어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34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상방으로 틀어가려고 하면 이제 옵션 가격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줘야 된다는 거죠. 상방으로. 이 치고 넘어갈 때 기준이. 그런데 금요일장에 다우가 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을 어떻게 보니 야간에 미리 다 설정을 해놔버린 거야. 내 얼마큼 갈 건지. 그리고는 다음날 갭을 뜨면 그 근처까지 갖다 올려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얘기하지만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이 5.5, 이 행사가 345.5를 야간장에 푸스 342의 행사가에다 5.5를 딱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7일날 선물 342.40, 즉 시기에서 342.50이 이게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고 넘어가면 행사가 342.5가 5.5 깨지겠죠.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우리 행복님들께서 톡에다 올리셨는데, 행사가 357하고 6.3, 행사가 315에 항상 지금 이래놓고 동일가를 계속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장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언제 어디로 튈지 지금 나도 몰라. 이 말은 내가 모르는 게 장도 모른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11월 2일부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일 2일부터 지금 그 줄기차게 사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 이 사고 있는 거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쉽게 하방으로는 넘기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 바로 하방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분명히 목요일날 행사가 여기다가 345.5를 박아놨다고요. 그러면 금요일 장은 하락으로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얘네들도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포지션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늘 그런 포지션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일 목요일 날 장 끝날 때 보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들려 있었다고. 이렇게 357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들려 있었다고요. 근데 금요일 장 이렇게 바꿔놨어요. 금요일 날 장 당일날 보면 옵션만 보면 하방으로 해놨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런 포지션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만요. 이 차트를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18일입니까? 이게 17일 요날 이날 처음으로 이때 이제 17일날 콜옵션 매도가 70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매도를 싹 바꿔놨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양매도를 쳐면서 금요일 날 처음으로 콜 매도 풋 매수를 해놨다고요. 이게 처음 나온 거야, 이게. 금요일 날. 그러면서 막아놨어요, 위로는 다. 이게 막아놨다고요. 근데 이 야간장이 이게 보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요 야간을 보면 342.5를 갖다가 5.5에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27, 1.5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하나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로 330m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지금 현재 옵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하다. 현재. 그리고 위로도 지금 야간장에 보면 347, 콜 347 위로는 가기가 참 딱 347까지는 한번 찍을 수가 있어. 예, 야간장으로. 347까지 한번 찍을 수가 있어도 지금 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345까지 거기서 또 막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342.5 위로는 한번 튕길 수는 있어. 예. 지금 나오는 그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42.5까지는 한번 터치가 가능해요. 터치는 가능한데 막혀있는 상방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하방으로 한다 해도 이게 대충 보시면 335까지 한번 터치를 한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까지 가도 막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지금 야간으로 보서 야간으로 지금 금요일 날 장에 상방을 찍었다면 이 장을 봤을 때 밑으로 335, 위로 345, 요 사이에 막혀 있는 장일 확률이 더 높고, 만일에 345를 찍는다면 그게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요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 거냐면, 지금 이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니까 앞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지수는 255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2600을 한번 찍기 위해서는 선물로 342.5를 한번 치고 넘어갔다가 와야 돼.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찍어야 돼. 이유는 만약 이런 시나리오라면 여기서 한번 치고 올렸다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장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흘러내렸다가 다시 340, 2600을 한번 찍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거를 만일에 선물 매수가 많은데,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갔었으면 진작 넘어갔었어야 돼. 업종 차트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한번 터치했어요. 이렇게 벌써 이 17일 날 고점 한번 튕가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선물은 아니라고. 선물은 고점을 터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미국 재무장관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물론 연준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금요일 날 하방을 놓고 금요일 날 밤에 야간에 342.5를 한번 터치를 한 거야. 그러면 목요일 날이나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 한 번은 터치를 할 수 있어도 그게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만일에 지금 내 말이 틀리고 상방으로 털어나간다. 그러면 이날 야간장에 보시면 풋 342.5가 5.5를 깨야 돼요. 풋 342.5가 5.5를 깨야 된다. 금요일 밤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콜 347.5가 5.5를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를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는 콜 300 상방으로 뻗으려고 하면 콜 352.5가 1.5를 지지하고 항상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요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상방으로 가지고 있고 인버스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손절하고 딱 가지고 다 손절하기 한 50% 손절하고 가지고 있어요. 50%도 나 지금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20% 30%도 일단 손절해. 이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저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단 한 번은 치고 넘어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간장에 콜 347을 갖다가 2.5 위에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콜 345가 3.85를 찍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거겠죠. 풋 342.5가 5.5를 지지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금요일날 야간장에 답을 다 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밤에 샥 들어놓고는 야간장에 다 올려놔. 그래 놓고는 실제 낮장에 양매도나 흘러내려. 콜도 없고 풋도 없는 장을 만들어버려요. 야간장에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 선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치고 터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342.40을 치고 한 번은 넘어갈 확률이 있다고요. 넘어가서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 쑥 올렸다가 내려오는 그 날짜에 이렇게 분봉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참조해야 될 가격대가 뭐냐면 이 금요일날 야간장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를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론을 내려고 하면 첫 번째 콜 345가 3.85를 3.5 지지하고 3.8을 넘어가야 돼.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콜 345가 3.8을 넘어가면 콜 355가 1.5 넘어가. 이게 100%야. 그리고 딱 그래서 지지가 돼야 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서 지지가 돼. 그러면 이거 상방이네 생각하고 풋맨들은 어느 정도 손절을 때려야 돼.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딱 이게 여기서 그러면 내가 풋맨이다. 풋맨은 뭡니까? 풋 337.5가 이날 예를 들어 상방으로 다 치고 올라갔어요. 이 금요일날 야간장처럼 치고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상방이냐 아니냐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콜 345가 3.85 넘어가고 콜 352가 1.5를 넘어가고 지지가 돼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딱 시작을 했는데 다닥 치고 올라가. 그러면 두 개죠. 풋 337.5가 3.85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콜 342.5가 5.85를 깨면 안 되고 5.5는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하방이다. 하방으로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 342 5.85 깨지고 5.5도 깨지겠지. 그리고 콜 342가
4.5를 못 넘어가겠지. 지금 현재 보시면 월요일이 이렇게 하락 시작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다다다 치고 올라갈까 하면 올라가면 순서대로 콜 337.5가 4.5는 지지하고 있을 거라. 그럼 4.5 깨지고 그 다음에 3.85 깨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양쪽에 딱 세팅 걸어놓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보면 해외 차트 이걸 보면 기똥차지 않습니까? 다우는 흘러내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유럽도 보면 세긴 한데 흘러내리진 않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지라 옆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이 보시면 전고점 치고 올라갔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일반적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 차트에서 분명히 이렇게 흘러내린다. 근데 딱 끌어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콜 매도가 보이고 금요일 날장에 처음으로 콜 매도 푼 매수가 보였다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전고점을 우리나라 혼자서 힘내가지고 우시우시 치고 못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흘러내린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갈 때 못 가면 흘러내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딱 지금 이 꼬라지가 요 꼬라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요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우리나라 혼자 지금 독불장군처럼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보면 다우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아무리 상승해도 이게 3만 지금 29,900 3만 포인트 넘어가야 되는데 800포인트 아닙니까? 만일에 미친 듯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간장에 콜이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이때 할 때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감사하는 거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은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은 지키고 있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상방으로 우시우시 했다가 지금 포지션이 살살 바뀌고 있다고요.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콜 매도 푼 매수했다고요. 너무 우시우시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또 푼맨들이 좋아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월요일 화요일 장을 한 번 더 보고 만일에 이 포지션에서 콜 매도가 더 세진다. 지수가 올리는데 콜 매도가 더 세진다.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량에서 19,000 계약을 매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누적이 12만이 넘어 12만 5천이 됐어요. 이 말은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포지션을 거의 다 구축해놨어요. 분명히 금액으로 보면 줄어들었죠. 그죠? 5천 이상이었는데, 여기가 5천 개 이상인데 줄어들었다고요. 그리고 푼 매수가 거의 약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수량이 12만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월요일, 화요일 계속 는다면 하방을 한번 민다는 거예요. 위로도 되는 포지션을 다 구축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염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콜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보야 될 중심값을 일단은 얘기 다 했습니다. 한번 복귀해 보시고, 제가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행복창조였습니다.